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최근에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받으러 갔고요. 며칠 동안 누워있기도 했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학교 졸업도 했었고요. 두 번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평소에 취업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날짜 개념도 없는데 오랜만에 셜록 홈즈 오디오북 읽으러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노란 얼굴. 이게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은성호 사건 바로 다음 이야기고요. 1893년에 발표됐습니다. 한 130년이 됐나요? 엄청난 고전이죠. 그래도 현재까지 아주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란 얼굴. 봄이 기지개를 펴는 어느 날, 홈즈와 난 함께 하이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의 느티나무가 막 새눈을 내미는 무렵이었다. 우린 2시간가량이나 여기저기 걸어 다니다가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심부름 아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조금 전에 찾아오신 손님이 있었습니다. 홈즈가 뜻밖이란 투로 말했다. 우리의 산책이 길어서 돌아간 모양이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으로 안내해드리지 않고. 방으로 모시기는 했어요. 얼마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30분가량이요? 무척 성미가 급한 분이어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서성거리더군요. 그러다가 복도로 나와 외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홈즈 씨는 도대체 언제 돌아오시는 건가? 글쎄요, 곧 돌아오시겠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지. 이거야 원 답답해서 곧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홈즈가 방문을 열며 말했다. 일이 틀어지는 것 아닐까. 난 사건이 필요하다고 왔음. 그 손님이 안절부절 못했던 것으로 보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사건일 것 같아. 응? 테이블 위에 담배 파이프는 자네 것이 아니로구만. 아마 그 손님이 놓고 간 모양이야. 들장미 뿌리로 만든 것인데 입에 무는 곳에 호박을 끼웠군. 이렇게 소중한 파이프를 잇다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머리가 혼란스러운 모양일세. 그게 소중한 파이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하기야, 이 파이프는 7실링 6펜스 정도의 아주 흔한 물건이지. 하지만 2번이나 수선을 했는걸. 파이프 머리와 빨대의 이음새를 1번, 호박 같은 것을 또 1번. 특히 이음새는 은으로 둘렀는데 그 비용이 파이프 값보다 더 들었을 거야. 새 것을 사기보다 수선에 쓰는 것으로 보아 그에겐 소중한 물건이 틀림없지 않은가. 그 밖에 또 뭐가 있나? 내가 그렇게 물어본 것은 홈즈가 그 파이프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홈즈는 파이프를 들고서 마치 골격 강의를 하는 의과대학 교수처럼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그것을 두드려 보았다. 파이프라는 것은 때로는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주지. 회중시계나 구두끈도 그렇지만 파이프는 그 주인의 성격을 아주 상당히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준다네. 하기야, 이 경우에는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이나 중요한 점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여간 이 파이프의 주인은 체격이 듬직한 사람으로서 왼손잡이에다가 이빨이 고르며 우물쭈물하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돈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 처지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네. 홈즈는 서슴없이 장담을 하고 나서 자기 추리의 근거를 알만하냐는 눈으로 날 바라보았다.
수선 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말인가? 홈즈는 타담한 단백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1온스에 8펜스 하는 그로스분으라는 담배일세. 이것에 반값만 주어도 피울 만한 담배를 살 수 있으니까 돈이 궁한 사람은 아니지. 그 밖에는? 이 사람은 램프나 가스불에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습관이 있어. 한쪽이 까맣게 그을려있는 것이 보이지. 성냥불을 파이프의 옆구리에 갖다 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램프나 가스불에다가 담배를 붙이려면 옆쪽이 타거나 그을리게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 그을린 편이 오른쪽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생각하는 걸세. 램프에 파이프 담배에 불을 당겨보게나.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라면 파이프의 왼쪽을 기울여 불 가까이 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어쩌다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을 걸세. 따라서 이 파이프는 늘 왼손에 쥐어져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호박으로 된 빨대에 무수한 이빨 자국을 낸대. 이 단단한 호박의 자국을 내려면 이가 고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선 어려운 일이야. 그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모양인데 파이프 연구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구만. 곧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다갈색 중절모를 손에 들었다. 30세 가량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몇 살 위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남자는 당황하는 얼굴이 되어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실은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앉는다기보다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홈즈가 위로하듯이 말했다. 한 이틀 동안은 잠을 못 주무신 모양입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일이나 게임보다도 더 신경에 부담을 주지요. 그래, 무슨 용건이십니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럽니다. 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탐정이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겁니까? 그뿐만은 아니요. 사리의 밝은 분으로서 내놓으시는 의견도 듣고 싶은 겁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지도받고 싶은 겁니다요. 남자는 격한 감정을 잠시 억누르는 것 같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아기는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 자기 가정의 속사정을 남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니까요. 특히 자기 아내에 관한 일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털어놔야 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빠지고 보면... 홈즈가 입을 열었다. 네네네. 그랜트 몰로 씨.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홈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거든 모자 안쪽 테두리에 이름을 적어 넣지 말던가. 이야기하는 상대방 쪽으로 모자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그러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왓슨과 나는 이 방에서 많은 사람의 비밀 이야기를 들었고 다행히 그 많은 사람들 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간은 값진 것이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손님은 이 말을 문지르고 나서 결심이 서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이렇습니다, 홈즈 씨. 난 결혼한 지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아내와 나는 깊이 서로를 사랑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갑자기 벽이 생기고 아내의 생활이나 하는 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즉,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긴 겁니다. 난 아내가 왜 그렇게 배했는가 알고 싶습니다. 홈즈 씨,
아내인 에피는 날 사랑하고 있어. 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긴 이상 난 마음의 벽을 허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홈즈가 약간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일의 핵심을 말해주시지요, 몰로 씨. 아내의 신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에피를 만났을 때 그녀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처녀 때 미국으로 건너가 25세 젊은 나이로 홀몸이 된 겁니다. 다행히 남편은 에피가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갈 만한 그런 유산을 남겨주었죠. 내가 그런 에피를 만난 것은 그녀가 미국이 싫어져서 영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뒤였지요. 우리 둘은 아주 사랑하게 되어서 3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난 맥주의 원료로 쓰이는 호프를 거래합니다. 한 해에 700에서 800파운드의 수입이 있으므로 생활은 윤택한 편이고요. 결혼하고 나서 우린 노베리에 전세금 80파운드짜리 아담한 저택을 빌렸습니다. 그 부근은 런던에서 가까우면서도 아주 전원적이고 조용한 곳이지요. 맞은편 쪽에 밀밭 건너편 또 다른 저택이 한 채 서 있을 뿐이고 역까지는 반마일 정도 가야 민가가 몇 채 있습니다. 난 사업 관계로 런던을 오갑니다만 여름엔 한가함으로 그 시골집에서 아내와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에는 어두운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한편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내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난 그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만에 하나 내 사업이 실패하면 아내의 재산까지 날려버릴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끝까지 고집을 세우기에 일단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개월이 지났는데 뜻하지 않게 아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잭, 당신이 내 돈을 맡으실 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신 걸 기억하시죠? 에? 기억하고 말고 그 돈은 당신 것이니까. 그럼 100파운드만 주세요. 난 아내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내가 돈을 쓸 곳이라고는 새 옷을 산다던가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액수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 쓰려고? 어머, 당신은 저의 은행 역할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은행이란 손님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관해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만 그래, 정 목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줘야지. 응. 고마워요. 그래, 그 용도는 내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요? 언젠간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은 안 돼요, 잭. 그래서 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난 일단 아내에게 수표를 내주고는 그 일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뒤에 일어난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역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또 한 채 집이 있습니다. 두 집 사이에는 밀밭이 가로놓여 있지요.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도로로 나가 약간 돌아서 오솔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저택 너머에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난 가끔 그리로 산책을 나가죠. 그 저택이 한 8개월가량 비어 있었는데 난 그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저택은 담쟁이 동굴이 엉켜있고 고풍스러운 포치까지 달려있는 아주 아름다운 2층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 번 그 집 앞에 걸음을 멈추고 주인만 잘 만나면 아주 살기 좋은 집이겠다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해가 질 무렵 숲 저쪽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빈마차가 오솔길에서 도로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저택 잔디밭에 융단과 의자 등 살 도구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 저택에도 사람이 들게 된 겁니다. 난 도로에 서서 이삿짐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살게 될까 생각하며 무심코 2층 집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작은 창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과 눈이 마주친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셜록 홈즈라서 그런지 아주 재밌게 읽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번 이야기는 꽤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3편까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거고요. 모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